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에 쉬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네요. 예, 저번 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 혹시나 휴가를 간 상황에서도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이루어질까 봐 그럼 제가 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다음 주를 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휴가를 안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늘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간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측을 또 하셨군요. 네. 근데 그 사이 뭐 메이저리그가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예, 스토브 리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야 좀 큰 계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휴스턴 구단을 둘러싼 사인 훔치기 논란이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고 주요 FA 계약들이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이제 불꽃을 띠고 있습니다. 휠러 선수가 이제 필라델피아랑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선수가 워싱턴에 잔류를 하게 되면서 이른바 빅3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 스트라스버그가 이제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었어요. 이제 그 스트라스버그도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다 스캇 보라스 사단인데 이 보라스 사단이 예년 항상 이제 굉장히 질질 끄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협상을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하곤 했는데 보라스가 이번에는 올해 안에 대부분 선수들의 계약을 마무리 짓 것이다. 이런 식의 공언을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트라스버그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게리 콜, 랜던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까지 아마 계약이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거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썰들만 많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LA 다저스에 잔류할 것이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류현진 선수 역시도 서부지구에 남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희망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행선지를 예측해 볼 때 뭐 LA에 남거나 아니면 이제 옆에 있는 NOM 에인저스로 넘어가거나 샌디에고로 가거나 이런 식의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또 제가 또 역으로 가는 아이콘이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다저스를 포함한 이 서부지구 팀들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중부지구에 있는 미네소타라든가 오히려 이제 북쪽에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쪽에서 이제 적극적인 오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심지어 프리드먼 단장의 인터뷰에서는 LA 다저스가 현재 필요한 유일한 포지션은 불펜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류현진을 잡지 않을 거다라고 공언을 한 것인가.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워딩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기존의 전력으로 보고 그 외에 이제 거물급 선발 투수의 추가 영입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영입이 만약 필요하다면은 그 멤버들은 불펜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전반적인 다저스의 현재 흐름은 류현진 선수한테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 궁금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진짜로 어디로 가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FA 시장은 냉랭한 편인데 그래도 아까 살짝 나오긴 했지만 메이저리그는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 소식뿐만 아니라 금액 자체도 굉장히 훈풍이에요. 선수들에게는. 말씀드린 그 잭 휠러 선수가 사실 찾아봤더니 경기 출장 수가 류현진 선수랑 똑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는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에 118 그러니까 1억 1,800만 달러 거금을 받고 엄청나네요. 옮기면은 천몇백억이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받고 필라델피아로 옮겼습니다. 그 잭 필러 선수가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보면은 류현진 선수만큼도 안 보여준 선수인데 나이가 좀 더 젊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장기적인 포텐셜을 보고 좀 영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지에서의 반응도 그걸 감안한다 해도 오버페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스트라스버그 선수의 계약을 보시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이고 투수로서는 가장 큰 규모고 연평균 금액도 투수로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7년 동안 무려 2억 4,500만 달러. 옮기면 마음이 아파지는 금액이죠.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 거의 그 정도 될 수도 있는 금액이죠. 뭐 옵션 등을 감안하면. 워싱턴이 이번에 처음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스트라스버그가 있었고 아마 그 점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좀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현지에서도 오버페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약 기간도 그렇고 금액도 모두 이제 예상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류현진 선수 역시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하는 긍정 회로를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휠러랑 스트라스버그를 놓친 구단들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뉴욕 양키스 이런 이제 빅마켓들이 꽤 있거든요. 아마 이런 구단들이 대안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에게 접근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그 준비해놨던 자금들이 꽤 거금이기 때문에 아마 류현진 선수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한 가지 전략을 감히 제가 조언을 좀 하자면은 이 게리 콜 선수의 계약이 아마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 될 텐데 이 게리 콜의 계약 직후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보라스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쯤 되면은 게리 콜을 놓친 구단들은 정말 이제 몸이 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놨던 금액을 아마도 시급하게 이제 류현진 선수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빅3인 랜더는 타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너무 늦어지면은 이미 팀들은 선발진 구성을 완료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류현진 선수가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제 댈러스 카이클 선수라는 이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버티다가 시즌이 개막했는데도 계약을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년 재수를 하는 마치 대학교 갈 때 원서를 버티다가 재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그런 타이밍을 잘 재야 되는데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그 계약 만료 시간을 1초 남기고 계약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도 강심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류현진 선수도 있지만 국내 팬들은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김재환 선수까지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 스토브리그 관심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일단 두 선수의 포스팅은 시작됐고 이번에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도 나왔지만 김하성 선수 그리고 이제 양현종도 추후에 MLB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광현 선수는 이제 류현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재환이 왜 도전했을까 이제 많은 팬들이 좀 의아해하는데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스윙 메커니즘이 좋다. 그리고 외야로 나가는 타구가 많다. 근데 이 두 개 빼고는 모두 단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타구 속도도 많이 느려졌고 수비력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뛰기에 너무 낮고요. 그다음에 타구 방향도 당겨치기 일변도라서 메이저리그처럼 시프트를 많이 쓰는 리그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 스스고 요시토모라는 타자가 이제 마찬가지로 포스팅을 나갔는데 김재환과 굉장히 유사한 선수예요. 그러면서 더 상위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재환 선수에게는 이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산에서 뛰고서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선언한 린드블럼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이제 접촉이 있었으니까 두산이 풀어줬을 텐데 FA이기도 하고 현지 적응이 필요 없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이미 미국인이죠. 그리고 이제 켈리, 테임즈, 류현진, KBO 정복환 선수는 모두 통한다. 아마 메이저에서도 그 정도의 확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린드블럼뿐만 아니라 뭐 산체스라든가 LG에서 뛰는 케이시 켈리까지도 영입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전망을 해본 게 이번에 KBO 리그에 넘어온 에런 브룩스, 샘슨 이런 메이저리거들이 현역 메이저리거가 넘어왔거든요. 이 선수들을 구단들이 어떻게 설득했을까? 너희가 이제 여기서 잘하면 MLB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KBO 리그에 일단 와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선수들에게 어필을 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추신수 선수의 트레이드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한 루머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트레이드 가치가 좀 전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수비력이 저하된 코너 외야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1루로 전향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추신수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텍사스가 리빌딩을 하는 팀이면은 추신수 선수를 덤핑으로 넘길 수 있지만 텍사스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입장에서는 추신수를 헐값에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계속 쓰는 게 낫고 실제로 성적도 잘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대 이상의 트레이드 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류현진 선수가 국내로 돌아올 확률만큼이나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뭔가 냉정한 이런 판단을 많이 해주시네요. 한 주 쉬고 돌아와서 조금 더 냉철해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그럼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가 여전히 현지에서는 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내불 고발자였던 마이크 파이어스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2017년 우승 때 이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두고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좀 여론이 갈려요. 용감한 고발자인가 아니면은 내부 고발자인가 아니면 고자질쟁이에 불과한가. 만약에 그래서 휴스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은 너도 그때 우리 뭐 사인 훔치기 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냐. 예. 그리고 우승 프리미엄 다 챙기지 않았냐.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혼자서만 내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여론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승 반지 내려놓고 가라. 현지에서는 이런 인터뷰로 익명을 요청해가지고 한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인 훔치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메이저리그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데 휴스턴의 이제 그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몇 주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계속해서 확산되기만 하는 것 같네요. 더 커지고 있는 걸 보면은 메이저리그에 아무래도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헬로 MLB KBS 정현호 스포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